안녕하세요. 최근 관세 문제 때문에 시장이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꽤 컸죠. 네. 근데 이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관세 다음은 혹시 환율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그런 신호들이 좀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관세 전쟁 다음 단계로 정말 환율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또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지, 전문가 분석이나 뉴스 논평들 같이 보면서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이후의 환율 압박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연준 이사 지명하려는 움직임이라던가, 그런 뉴스 있었죠. 네. 또 달러 약세가 국익에 맞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미란 보고서라고 해서 관세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환율 조정 들어간다. 이런 전략이 진짜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더라고요. 미란 보고서요. 관세 다음 환율이라 이게 점점 뭔가 구체화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신호들이 점점 명확해진다는 게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 플라자 합의라고 있었잖아요. 주요국들이 모여서 달러 같이 확 내렸던 거요. 그런 식의 강력한 환율 조정이 또 올 수도 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한데요. 글쎄요. 그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플라자 합의처럼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노골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이 좀 있어요. 아, 방식이 다를 것이다. 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기축통화 지위라는 게 있으니.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관세나 아니면 안보 비용 분담 이런 걸 좀 지렛대 삼아서 특정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압박하는 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많아요. 아, 개별 압박이요? 그럼 역시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흑자를 많이 내는. 네, 맞습니다. 바로 특히 동아시아의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이미 원화 가치가 예전보다 한 10% 정도 떨어졌다고 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더 절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물론 중국처럼 강하게 저항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압박은 아마 형태를 바꿔서라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무역 문제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그런 계산도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데요. 미국의 달러 약세 유도 가능성이 이렇게 커진다면 투자를 생각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디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환율 전쟁 이후 주목해야 할 기업 목록 이게 있던데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죠. 네,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달러 약세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크게 몇 가지 경로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어떤 경로들이죠? 첫째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해외에서 번 돈을 달러로 바꿀 때 가치가 더 커지잖아요. 아, 그렇죠. 환차익 같은 거네요. 네, 특히 IT 기업들 램리서치, 엔비디아, 퀄컴 이런 것들은 해외 매출 비중이 막 70, 80% 이렇게 되니까 주목할 만하죠. 와, 70, 70%요. 엄청나네요. IT 기업들. 또 있나요? 금융기업들도 있어요.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곳들이요. 이런 데는 보유한 해외 통화 자산 가치도 오르고 또 국제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면 수수료 수익도 늘 수 있거든요. 아, 해외 비중 높은 IT랑 금융.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로는요? 둘째는 이제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서 수혜를 보는 경우입니다. 달러가 싸지니까 미국 물건값이 상대적으로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럼 수출이 잘 되겠네요. 그렇죠. IT 기업들도 해당되고 필수 소비재 같은 걸 수출하는 기업들도 유리해지겠죠. 아,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도 있습니다.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것들이요. 에너지 기업은 왜죠? 보통 달러 약세일 때 달러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유가도 오르고 또 환산 효과도 있으니 매출이 늘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 항공이나 여행 기업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국 여행 비용이 싸지는 거니까요. 아, 미국 가는 여행객이 들 수 있다. 델타나 아메리칸 항공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해외 사업 많이 하는 기업, 아니면 달러 약세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기업, 또 달러 푸시 자산이나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이게 달러 약세 추세가 온다고 해서 뭐 달러가 붕괴한다.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구조적으로 보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요인들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고요. 아, 그렇죠. 무조건 약세로만 가진 않겠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분산 차원에서 일정 비율, 자료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로 제한하던데 그 정도는 달러 자산을 꾸준히 가져가는 전략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세 추세를 활용하되 완전 몰빵은 위험하다, 분산은 필수다 이런 거네요. 균형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세 전쟁, 그다음은 환율 문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과거 플라자 합의 때와는 좀 다르게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한 개별적인 압박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달러 약세 추세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투자 측면에서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술 기업들, 또 수출 기업, 금융, 에너지, 여행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을 자료를 통해 확인했죠.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 분산의 중요성도 꼭 기억해야 하고요. 오늘 다룬 내용 외에 자료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던데요. 미국이 지금 국채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가치가 달러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 같은 거죠. 이걸 추진 중인데 아, 네, 그런 움직임이 있죠. 이게 미래에는 단순히 뭐 기술 발전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환율 압박 수단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요. 예를 들면 무역 대금이나 방위비 분담금 같은 걸 이 새로운 디지털 달러로 내라고 요구하는 식으로요. 오, 그거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디지털 달러를 통한 압박이라? 네,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